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작년에 과천주공 1단지 아파트에 대한 얘기들은 좀 했었습니다. 시공사를 변경하는 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분양은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고 공사를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분양에 나서나 봅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분양가 규제를 피한 후분양 단지가 등장했다. 과천주공 1단지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요. 2017년 선분양 시점에 HUG의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협의를 했으나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후분양으로 전환을 했고, 당시 조합은 평당 3,313만원을 제시했지만 HUG는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 발급을 거부했고, 그래서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세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 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이상,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서 공증하는 경우에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조건을 갖췄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이제 시행될 건지 등등 분양가를 제한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딱 요건 채우자마자 바로 일단 분양 승인을 한 것 같아요. 분양을 얼마에 할 건지에 대한 가격은 아직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 주변에 비슷한 시세, 새 아파트의 비슷한 시세 기준으로 아마 분양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HUG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략 평당 한 500만원 이상은 옛날에 산정했던 금액보다, 2017년에 분양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평당 한 500만원 이상은 높은 금액일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아직 지금 뚜껑은 안 열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500만원이면 33평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만원 정도죠. 그러니까 예전에 분양했던 것보다 그만큼의 높은 분양가를 아마 산정해서 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분양했었던 과천 주공 6단지, 과천 자이 분양가보다 높은 수준일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분양 승인을 이제 올리긴 했는데, 과연 이 과천시에서 이 분양가를 승인을 해줄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다툼이 있을 건지 관심이라고 하는데, 얼마에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후분양, 요새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 고분양가 관리 기준 등등 해가지고 분양가 얘기가 너무 많은 가운데에 또 눈에 띄는, 지금 이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특수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사가 많은데요. 너무 계속 이제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또 앞으로 아마 부동산 TV에서도 다른 여러 언급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가지고 한번 좀 기사를 꼽아봤는데요. 둔촌주공 아파트 올 하반기 최대 분양 물량 어떤 관심 단지라고 할 수 있었던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목이 1조 수익을 포기하라니 둔촌주공의 한숨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지금 아직 오피셜하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허그가 고분양가 관리 기준을 이제 도입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막상 이제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봤더니 한 평당 2,600만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상 분양가였던 3,800만원 수준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심지어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렇게 이 내용에 따라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발생되는 수입의 감소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근데 사실 이 갈등에서 굉장히 큰 쟁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확정지분제냐 아니면 변동지분제냐,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업 시행에 대한 성공 또는 실패를 시공사랑 조합이 나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사실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있길래 특히 이제 이 기사를 좀 얘기해 보고자 했는데요.
자,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은 2010년 현대건설 등 건설사하고 이례적으로 확정지분제 시공계약을 맺었는데, 확정지분제 시공계약. 근데 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계약 조건이 바뀐 것으로 알려져 이 분양가 변동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라고 했고요. 확정 지분제 시공계약은 조합원 소유 지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아파트 면적, 무상 지분율을 보장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추가이익이나 일반 분양가 하락, 미분양 등 위험을 건설사에게 돌리는 방식이다. 예, 무슨 내용이냐면 건설회사가 그만큼까지의 당신이 25평 대지 지분 갖고 있었으면 무상 지분율이 100%면 뭐 25평까지는 그냥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추가 부담금 하시면 됩니다. 그걸 책임질게요. 저희가 알아서 나머지 팔든 어떻게 해든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확정 지분제 방식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시에는 확정 지분제로 얘기가 됐지만 본계약 체결 시에는 변동 지분제로 상황이 바뀌었고 그간 수차례 설계 변경을 해오면서 최초의 확정 지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발을 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확정 지분제로 처음에 시공사 선정 총회하고 하신 건 알겠는데, 입찰할 때는 그랬던 건 알겠는데 실제 본계약은 우리가 그 확정 지분제로 한 게 아니라 변동 지분제로 했기 때문에, 변동 지분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설계 변경도 하고 하면서 처음에 그 보장하기로 했던 건 우리는 못 할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가 있죠. 얘기는 뭐야? 손실, 예상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처음에 책임지기로 했던 그 지분 확정을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자, 반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확정 지분제 계약을 맺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분양 등 이익이 발생하면 시공사가 조합에 귀속시키는 조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일반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아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누가 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변동지분제가라고 딱, 그러니까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이 책임지기로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조합원들이 책임지기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는 없다. 지금 뭐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특히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업을 지금부터 지연시키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멈춰 세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조합원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좀 있을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설회사와 조합 간에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떠안을 거냐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갈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이 강남권에 있는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일반 분양 물량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개포주공 4단지도 일반 분양 몇 개 없고, 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 개수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둔촌주공 아파트는 일반 분양 개수가 보시는 것처럼 거의 5,000세대에 가까워요. 12,000세대 중에서 임대 1,000개 빼고 일반 분양이 4,787개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양 수입 감소가 굉장히 조합원들한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충격이 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엊그저께 기사를 읽어보면 뭐 7, 8월 중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할 거다. 뭐 그렇게 나오는 기사도 있고, 아니다, 아직 뭐 그 정도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조금 살짝 혼란스럽긴 한데, 소유자분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분통 터지고, 속상하시고 머리 아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세운지구 4,800가구 공급 없던 일로 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대책은 뭐라 그랬냐면, 도심지내 이런 일반 상업지 이런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 아파트를 올리면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서울시의 공공 공급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손바닥 뒤집듯 세운 지구에 그런 식으로 주택을 짓기로 한 걸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했더라고요. 야, 이것만 보면 진짜 못 믿을 황당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저도 사실 이 기사 꼭지를 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는데, 오늘 기사 원문은 조금
찬찬히 살펴봤어요. 꼭지를 보면 을지면옥 노포 보존 논란 이후에 시의 내부 기류가 재개발해서 보존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사업 진행 중인 구역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대부분 해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서울시가 손바닥 뒤집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꼭지에서 기사가 좀 쓰여진 것 같긴 한데,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만큼은 꼭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도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업 방식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됐지만, 과거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된 정비 사업, 정비 구역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들은 보면 이제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내용이기도 하죠. 일몰제, 정비사업의 일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달리 별도의 규정에서 이 일몰제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1항 3호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뭐냐면 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란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건데, 이 조합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지주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굳이 조합을 만들지 말고 그냥 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사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앞서 뭐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뭐 추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이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5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들이 이번에 이 일몰제 적용,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물론 이 경우도 지금 이 6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뭐 조합원이 있다라고 하면 조합원이 30% 이상 동의로 이 기간, 지금 여기 같은 경우 5년이죠. 5년이 도래하기 전에 30%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연장을 요청하게 되면 연장이 될 수도 있다.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바닥 뒤집듯 뭐 세운지구의 4,800가구의 공급을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20조의 일몰제 규정에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5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5년 이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해제를 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해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뭐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처럼 큰 틀에서 노포들 보존하고 전체적으로 보존하는 재생 뭐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죠. 2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충분한 어떤 조치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뭐 죄인 취급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고 있죠. 근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도심지 내에 좋은 우량한 그런 주택도 있을 수가 있지만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원주택이라든가 시골에 있는 집들 이런 것도 주택에 포함되잖아요. 물론 도심지 안에 있는 열악한 빌라라든가 잘 안 팔리는 집들 그런 것도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주택자가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들, 뭐 혜택이 아니라 일종의 페널티들이 가해지고 하다 보니까
타격을 받는 지역들, 좀 상대적으로 필수제가 아닌 뭐 이런 지역들, 관심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원주택 시장도 바로 그 타겟인 것 같습니다. 자, 경공매 속출하는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치명타라고 하는데,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17가구 A 전원주택단지는 지난해 통째로 캠코에 공매 넘어갔는데, 2년 전에 준공을 했는데 분양계약을 단 한 건도 성사하지 못한 탓에 하나도 못 팔았대요. 그래서 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고, 그래서 금융비용들 늘어나고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다 넘겼다. 10년 전부터 세컨하우스 붐이 일면서 개발업자들이 너도 나도 단지형 전원주택 건설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수요가 완전히 꺾였고, 남양주 가평동 수도권의 다른 전원주택 밀집 지역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라고 하고요. 이유는 당연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자,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나온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신규 계약자가 끊겼고, 뭐 가격들도 뭐 할인들을 엄청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분양이 되지만 여전히 뭐 제대로 안 되고, 이 분양을 해서 자금 조달을 일부 해가지고 졌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준공도 안 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경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니라 매입하기는커녕 매도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빈도가 낮은 전원주택부터 처분해 주택 보유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이제 그런 꼭지로 기사가 쓰였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이렇게 이 전원주택 단지 개발 하시다가 여기 매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생하셨던 사장님도 한 분 계신데, 참 힘들죠. 근데 반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정점에 가고 나서 꺾이기 시작하면, 이 세컨하우스 붐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 보면 거의 2000년대 초반에도 있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또 가격 얘기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지금 10년 전이라 그랬으니까 막 이제 정체되기 시작하고 이런 시점부터 다시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러면서 좀 뭐 쾌적한 데 살아야 된다면서 얘기 나오고 힘받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텀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절이 또 왔다가, 그러니까 조정장 하락장이 와서 기존 주택에 대한 관심들이 줄고, 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이런 부분들이 또 폐지되는 시점도 올 수 있고, 그러다 또 다시 이제 주택 공급이 불안하거나 다시 도심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되면, 또 예상되는 게 지금 항상 이 정책이라는 게 계속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카드가 또 제일 먼저 선발적으로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때에 또 다시 전원주택 시장은 힘들 거고, 비인기 지역의 주택들, 이런 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택들은 먼저 던져야 될 옐로우칩, 안 좋은 주택들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이 기사에서의 교훈은 그거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서울 수도권의 주택 시장이 되게 불안해지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바로 이어지고, 그게 이어지면 이런 수도권의 전원주택 시장은 꽁꽁 얼어붙으면서 망가지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불안해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얼른 전원주택들 이런 것들은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고 빠져나오는 게 답일 수도 있겠다. 이제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투자 관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얼마 전에 성남시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요거 이제 만들면서 성남시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예정구역 5개 정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 어떻게 건드릴 거냐에서 굉장히 조금 느슨하게, 별로 이제 무게감 있게 다루지 않아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근데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검색어 순위를 보면 분당은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권일 수밖에 없는 게 쪽수가 많잖아요. 이해관계인도 많죠. 분당에 아파트도 많고, 위례
분당 이런 지역들이 검색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세대 수가 많고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인도 많지만 관심 갖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남시에서 2035년을 목표로 한 2035 성남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하면서 이 재건축에 대한 언급들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성남시는 계획안에서 노후 신도시 분당 관리 방안을 공개하면서 2025년까지 리모델링 시범단지 사업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고, 성남시가 분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관련 설문조사나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재건축 일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이 2019년이니까 2035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소재로 생각하기엔 조금 먼 얘기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할 경우에 정부가 추가 규제책들 내놓는 과정에서 언급될 수 있는 게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 등등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또 아무리 기본계획 이렇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법률 자체가 이렇게 강화되게 되면 또 뭐 못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뭐 단기적인 호재, 사람들의,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남시가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꺼낸 하나의 뭐 큰 밑그림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암초 만난 한남 3구역 재개발서 제외 행정소송이란 제목으로, 이 한남 뉴타운 3구역에 로얄 팰리스라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19세대짜리 좀 고급 빌라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주민들이 우리는 재개발 구역에서 좀 빼달라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1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겠죠?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 아파트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시 상대로 했는데, 1심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졌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유자들이 이긴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자 모두는 아니고 소유자들 중에 일부가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9월 달에 2심 판결이 나는데, 만약에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사업 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 조금 볼게요. 이번 재판 2019년 9월에 시작됐는데, 한남동 686대 30번지에 위치한 한남 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9가구가 재개발을 반대해서 한남 3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전체 19세대 중에 9세대면 거의 절반이니까 재개발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했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항소해서 현재 2심 판결이 진행 중이고, 9월이면 2심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거 좀 이 기사를 보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지금 지도에서 이슬람 사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쪽 있죠. 그러니까 한남 3구역의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태원역 나와가지고 이 관광상권들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고라인 쪽에 있는 것 같고, 평수도 굉장히 큰, 월세 임대료도 좀 높게 나오고 하는 그런 좀 고급 빌라 이런 형태로 2004년 정도에 지어졌던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심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이제 기사에서는 막 이 암초 그래가지고 되게 막 그런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2심에서 지면 해당 구역을,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를 구역에서 재척하는 형태의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또 사업 시행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경미한 변경인 건지 어쩐 건지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따져봐야겠지만,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막대한 영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업 일정에 막대한 영향인 거죠. 다시 이런,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던 토지의 면적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도 기존에 설계했던 그 위치 땅에다가 짓기로 한 아파트 동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빠지니까 또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행정적으로 또 시간이 밀리고, 예상보다 시간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기사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네요. 업계 관계자는 20년 승소를 하면 괜찮지만 만에 하나 또 패소하면 사업 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칫 사업 시행과 결정에까지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말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앞에 읽은 기사까지였고요. 제가 어제 아무 뉴스를 못 읽은 게 뭐냐면 제가 그제부터 글을 하나 쓰기 시작했거든요. 쓰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어제까지 마감했어야 되는 글인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디서 기고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전 잘 모르죠. 예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뭘 해봤냐면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오를 거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면 오르는데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들 어떤 이유들이 있고 그게 불안하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이 내용들을 검토해서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사실 이제 기고문은 다 써서 보냈어요. A4 용지 한 10몇 장 되더라고요. 보냈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조만간 부동산 TV에서 별도의 영상을 한번 좀 찍어서 얘기를 나눠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영상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마도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를 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뉴스는 또 하루 또 건너뛰겠네요. 좀 약간 좀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내일 안 되면 다음 주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